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불러오는 일종의 주문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는 다양한 함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기능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파이썬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예가 몇 가지 마련되어 있죠. 출력 기능을 수행해주는 프린트 함수, 사용자 입력을 처리해주는 input 함수,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의 길이를 구해주는 len 함수 등 파이썬에는 이렇게 다양한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건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가져다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함수는 호출될 수 있는 코드 조각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대입하면 변수의 이름을 데이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코드를 저장해 두면 함수의 이름을 해당 코드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변수를 직접 만들 수 있듯 함수도 직접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말인데요. 다만 변수와 함수는 그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만드는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키워드 def로 시작하는 구문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def는 define, 즉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define 키워드 뒤에는 내가 저장한 코드를 대표하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함수의 이름 옆에는 소괄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콜론을 붙여주면 이제 함수의 내용을 정의할 준비는 마친 거예요. 그 아래에서부터는 이제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함수가 저장할 코드를 원하는 만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형태는 무척 간단한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토대로 만든 함수의 예를 하나 살펴볼까요? 저는 say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을 지어줄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국의 인사말을 한 번씩 총 3번 출력하는 코드를 sayHello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초보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방법은 단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일 뿐이고 함수가 실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예시처럼 함수 하나를 잘 만들어 둔다고 해도 만들어진 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함수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는 코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되니까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서, 즉 불러서 실제 함수의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네모칸 안에는 방금 전 예시로 보여드렸던 sayHello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함수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보이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소괄호를 붙여주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불러다 사용하는 작업을 가리켜 함수의 호출 또는 함수 호출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함수를 2번 호출했으니까 함수에 저장되어 있는 기능은 총 2번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겠다, def 해주고요. sayHello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는 거죠. 소괄호는 이름 옆에 붙여져야 하는 기본 형태이니까 꼭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코드를 저장할지 쓰기 시작한다 입니다. 여기에다가는 프린트 안녕하세요를 3번 프린트 하겠다 라고 코드를 써 넣을게요. 이러면
sayHello라는 이름의 함수는 프린트 호출문 3개를 저장하고 있는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를 만들기만 했잖아요. 실제로 만들기 부분이 있고요. 호출하는 부분은 없는 상태죠. 그러면 함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행을 해봐도 아무 결과가 안 나오죠? 저장만 돼 있고요. 사용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함수를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함수 호출문이라는 것을 써주셔야 합니다. sayHello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코드를 3개 써주었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3번을 출력하는 기능이 3번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는 9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들여쓰기를 하기만 하면 코드의 양은 얼마든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한 줄짜리도 괜찮고요. 10줄짜리도 괜찮습니다. 함수라는 건 이제 저장하고 있는 코드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만큼의 코드를 어딘가에 저장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함수 호출문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된 이만큼의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고요. 다시 저장되어 있던 곳에다가 돌려놓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sayHello가 호출되는 시점에 프린트 3줄의 코드가 여기로 가져와졌다가 실행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된다 입니다. 네, 이렇게 함수 만들기와 호출이란 생각보다는 간단한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함수 호출문의 특징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장되어 있던 코드를 가져와서 쓰고 다시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때는 한 가지 특징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 우리 함수 안에다가 코드를 저장한다 인데요. 코드를 저장할 때는 코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 저장하는 코드에는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ayHello 함수 안에 들어있는 코드 내용을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gree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 문자열을 저장하고 그 greet의 내용을 출력한다. 이런 동작을 sayHello가 실행하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잘 될 텐데요. 자, 여기서 함수 안에서 변수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 안에서 변수가 사용됐다라는 거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는 이 변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코드, 사용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ayHello를 호출하는 이때서야 greet라는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안녕하세요도 그때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출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sayHello가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는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사용된 변수는 함수가 호출됐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한다. 라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greet라는 변수는 sayHello 함수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문이 끝나고 나서 함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greet를 호출한다. 이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greet라는 변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함수는 코드를 저장했다가 호출할 때만 그 코드를 실행시킨다 입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그 코드를 다시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돌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된 변수는 함수 호출문 안에서만 유효하고요. 함수 호출문이 끝나고 나면은 존재하지 않는 변수가 된다. 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함수를 만들 때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함수 관련해서는 아직 더 공부할 게 많지만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볼 것이니까 이번 영상의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번 영상은 함수 1편이었어요. 함수를 만들고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다른 영상에서는 함수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영상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